나홀로 사장님들 진짜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김혜재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 적자 가구 비율이 21.3%예요. 그러면 5명의 나홀로 자영업자 중에 한 명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거잖아요. 와,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홀로 자영업자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말입니다. 400만이 넘어요. 400만이 넘어. 440만, 450만이 돼요. 그중에 21%라고 하면요.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80만 명, 100만 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0만 명, 100만 명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적자가.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실물 경제가 지금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기업의 충격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21.3%가 될 정도면 얼마나 시장의 충격이 클까요? 저는 그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버틸까요? 적자 가구 비율이 여러분 전국으로 따졌을 때 80만에서 100만까지 된다. 100만 명이 된다. 5명 중에 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나홀로 사장님 중에 5명 중에 1명 이상이 적자다. 이러면요 못 버팁니다. 올해. 지금도 이렇게 되면 진짜 못 버텨요. 하기사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는 자본가라고 해서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최저임금 올려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통제 방역에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원수졌습니까? 왜 자영업자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날렸을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시장경제의 꽃이 말입니다. 이게 자영업자예요. 소기업이에요. 스타트업이에요. 벤처기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을 잘라버린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받아도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자영업자들이 적자 가구에서 많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습니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적자 가구를 보면 나홀로 자영업자가 21.3%고요. 임시근로자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20.3%입니다. 일용근로자 18.2%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도 16.5%예요. 와 심각하죠. 심각하죠. 자영업자에는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실물경제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상형 근로자도 16.4%고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나홀로 자영업자라는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21.3%,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16.5%, 이 두 개만 합쳐도 그냥 단순하게 합치겠습니다. 단순하게 합치면 37.8%예요. 37.8%면 뭐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두 자영업자 중에 한 개 가까이가 적자 가구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적자 가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줄어듭니다. 자영업자가 전체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넘는데 여기가 어려운 사람이 뭐 30%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물론 이게 30%가 뭐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16.5%가 두 개 더 안으면 이게 단순하게 가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실제적으로 적자 가구를 따져보면 한 20% 안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든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든 이게 말입니다. 적자 가구가 심각하게 된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돈을 덜 푼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따지면 여러분 고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하게. 여러분, 이 적자 인생이라는 건 결국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건 결국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적자 가구가 심화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아직까지 말입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졌다 하지만 이게 저녁에 가면 손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 시간에는 손님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게 힘들다. 게다가 물가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는. 식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 열심히 일해도 내 혼자 열심히 일해도 이게 영업이익이 아주 적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생방송 비상경제민생회의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시간을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요. 이게 뭐 한 달이나 두 달? 한 달은 좀 너무 바틀지 모르니까 두 달 후에 다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방송으로 개최하면서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장관들에게 직접 보고받는 자리,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하고 탁 터놓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국민들의 어떤 양해를 구하고 또 야당의 협치를 구하는 거 굉장히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안고가 빠졌어요. 안고가. 그죠? 안고가. 채권시장의 패닉 진짜 심각한데 그걸 안 꺼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여과 없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목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 아마 그렇게 짰을 거예요. 그렇게 짜야 될 거고요. 그렇게 안 짜서는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엇박자가 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진짜 비상이니까 비상경제잖아요.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난상토론이 한번 벌어졌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난상토론을 하게 되면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대책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 할 때는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경제 전문가들만 모여서 결정을 해서 그냥 정책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요. 괴리가 크니까 그게 결국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이번에 생방송 80분 비상경제 민생회의 아쉽죠. 좀 많이 아쉽지만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아주 대놓고 경제에 대한 거 진솔하게 이야기하고요. 그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요. 야당의 협치를 받고요.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나 뭐 현상 파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사실 장관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자기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서민들 경제를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경제를 좀 제대로 알고 지금 보세요. 취약계층의 적자인생 어쩌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이제 다음 생방송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이 현실에서 아주 잘 먹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실물 경제부터 좀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